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탑팀 재활학과 박정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전방십자인대하고 반달연골 파열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의사인 저한테도 정말 그래? 저게 정말 맞아? 싶을 정도의 어떤 의문을 줄 만한 내용들이고, 또 여기에서 정형외과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또 새로 나온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정말 진짜 막 이렇게 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방십자인대 반달연골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거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패러다임들이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특히 여러분 전방십자인대는 끊어지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방십자인대가 연구해봤더니 자연치유가 된답니다. 수술을 안 해도. 그리고 운동선수는 그 조기 수술하고 조기 재활치료를 치료하는 게 그냥 골든 룰처럼 돼 있었는데요. 그게 잘못된 이때까지의 관념이었다는 게 최근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부상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이 조기 재건 수술하고 1년 가까운 장기 재활을 해야지만 좋아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일반 매체를 통해서 대중한테 아예 뿌리 깊게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는데 이거는 뭐라고 써있다가 거의 구전설화에 가깝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책에 알려지고 있고요. 2018년전, 지금부터 5년 이제 핀란드 한 연구원 팀이 그 전방십자가 아닌 내측 반달연골,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반달연골 파열 환자들이 다쳤을 때 정형외과 가면은 제일 은쌤 뭐 하라 그러죠? 관절경적으로 이 반달연골 갈아내는 수술을 하자고 하죠. 이걸 하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플라시보 수술이 뭐냐면 여기 그냥 절개만 해요. 그리고 관절경 똑같이 넣었다 뺐다 하는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 수술하고 비교해봤더니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 근데 이거는 밝혀진 지가 꽤 됐고, 그래서 대학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면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 수술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걸 하는 병원은 로컬에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반달연골 수술을 받았다고 왔는데 여전히 아프다고 우리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들 되게 많죠? 오늘 하나만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팀에서 이게 보이면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이 찢어져 있는 메니스커스 반달연골을 쉐이버라고 해서 갈아주고 나오는 것뿐이에요. 걔네들은 뭐 봉합하는 수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봉합도 힘들긴 하지만 봉합하는 수술이 아니라 찢어졌으니까 갈아주고 나와야 된다는 이런 수술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2년을 추적 검사했는데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보존적 치료, 처음에 너무 아파가지고 뭐 주사 맞고 뭐 약 먹고 했는데도 계속 아픈 환자들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술을 하는 환자나 플라시보 수술을 하는 환자는 똑같다는 거죠. 즉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기존에 밝혀져 있고, 이거는 너무나 너무 컨센서스가 생긴 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대학에 있는 교수나 전공의들은 다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로컬에서 많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아닌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릎 관절경 수술에서 반월반 전제술을 이렇게 관절경적으로 하는 것이 플라시보 수술보다 우월하지 않다면 전방십자인대 수술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이때까지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죠. 전방십자인대를 부상을 입으면 무조건 재건 수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우리 의사들이나 우리 의료진들은 믿음이 아닌 근거에 입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요, 준거도 부족하고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의료보험이 되나요? 전방십자인대 수술 파열에 의해서? 돼요.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비가 싼 편인데도 엄청난 비용이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외국같이 미국 같은 데는 어쩌겠어요? 거의 집 반 채를 날린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를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그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면 체중을 우리가
딛지 않았을 때는 짱짱하게 당겨주거든요. 전방 십자인대가. 그래서 되퇴골하고 경골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신경 근육 재활을 한다는 게 이제 뉴로머스큘러 리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수술하는 거하고 수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대요. 네. 근골격을 재활을 해서 무릎의 안정성을 부활하는 재활을 하면 수술하고 재활을 하나 그냥 재활을 하나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방 십자를 파열 후에 무조건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해야 된다는 이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죠. 결론 자체가. 이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하고 외과적 치료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전체 논문 리뷰를 다 한 거예요. 하나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 부상을 한번 전방 십자인대를 입으면 수술을 하든 안 하든 whatever the treatment 치료가 뭐든 간에 정상 무릎의 역학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OA 그러니까 골 관절염이 생길 위험성도 높고요. 근데 그게 뭐든지 간에 치료법이 뭐든 간에 외과적이거나 보수적인 거 간에 이 한 번 손상당한 전방 십자인대 기능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치료법을 뭘 하든 간에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럼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에비던스 레벨이 레벨 4예요. 엄청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나온 논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하이 퀄리티 논문이고요. 시스테마틱 리뷰라는 거는 모든 논문을 다 리뷰를 한 겁니다. 한두 가지의 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전방 십자의 부상이 이으면 이게 흔들리면서 골 관절염, 동요 관절이 와서 골 관절염이 빨리 온다라는 이때까지 전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틀린 게 운동선수에게 모두 흔하고요. 이게 통증하고 관련도 없대요. 그리고 외과적 재건수를 한다고 해서 골 관절염을 더 막아주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거 다 반대 내용이에요, 결과들이. 그래서 임상인은 재건수를 하던 비수술 재활 치료를 하던 모든 운동선수는 무조건 재부상 위험도 높고 골 관절 위험도 여전하고 내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했으니까 나는 안 흔들리고 괜찮을 거야.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률은 약 50%나 된다는 거예요. 운동 자체가 위험한 것이지 어떤 전방 십자인대의 재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재활 치료는 이런 위험을 완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전방 십자인대를 재건을 한 사람하고 그냥 재활 치료만 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재활 치료만 한 사람이 더 치료 성적이 좋고요. 전방 십자인대에다가 재활 치료까지 한 사람하고 재활 치료 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수술을 했는데 나 수술했으니까 재활 치료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은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 치료는 위험을 완화하며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기능적 능력을 회복하는데 뭐라고요? 필수적.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재활이 오히려 필수적이고 수술은 옵션이 된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게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다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예전에 배운 사실, 예전에 배운 것들에 의거해가지고 계속 환자들 진료하고 그것이 아직도 헤게모니를 잡고 있어서 환자들한테 여러분 제가 연골 재생된다고 해요 안 해요? 재생된다고 하죠. 그리고 주사도 놓고 하잖아요. 인데 제가 주사 놔요 안 놔요? 제가 만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럴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전방 십자 재건술이 과연 치료 효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보시면 자, 이 카논 연구라는 게 있어요. 엄청 좋은 연구였는데요. 초기에 그 전방 십자인대 재건을 하고요.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한 사람. 그리고 처음엔 재활만 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재건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두 가지를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아주 젊은 성인들만 했어요. 막 운동 좋아하고 막 이런 젊은 성인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무릎 골관염 발생 비율도 반달력 그 손상 이후에 전방 십자인대 손상 이후에 반달연골 파열의 비율, 그 이후에 수술하는 비율, 스포츠 복귀 여부 그 차이가 없었어요. 처음에 하나, 나중에 하나. 네. 그래서 또 하나 보시면 이 보시면 그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재활 언론만 한 팀하고 나중에 재활을 한
조기 재건수를 한 거, 나중에 재건수를 한 거하고 초기 재건수를 한 거라고 결과가 did not differ.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재활만 한 군, 처음에 조기 수술하고 재활한 군, 재활하다가 나중에 수술한 군, 그냥 재활만 한 군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실제로 전방 십자인대가 진짜로 붙는지까지 MRI 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어요.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실하고 너무 반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배울 때 네. 그 제가 뭐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다 논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보면 정상 무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골관절염이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걔네들이 흔들리면서 동요관절이 와서 이렇게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에 5년을 관찰을 했어. 5년을. 근데 랜덤으로 그 우리가 이걸 무작위 검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 이런 텍스트를 내기가 힘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과적 재건술이 이 골관절염 질병을 예방하는데 재활 치료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게 이 논문의 결과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지만 자, 근데 흥미롭게도 선택적 지연, 그러니까 나중에 나 좀 지켜보다가 수술할래 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50%가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진짜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전 믿음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안 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불안감, 그 기존의 선호도 단순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텍스트를 열어서 증상이나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나 이걸 열어서 비교를 해봤자 하나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적 지연술을 한 사람들이 절반이 됐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수술할 만한 사람이 50%였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한 경우가 50%였다는 거. 이게 제가 어제 집어넣었는데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라고 아세요? 엄청 멋있는 축구 선수가 하나 있는데 월드 클래스죠. 정말 저도 뭐 실력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뭐 아킬레스건도 찢어지고 복귀도 다 하고 막 되게 오랫동안 운동선수를 했던 사람인데 굉장한 스트라이커인데 이 사람이 십자인대 수술하고 결국은 복귀를 못하고 은퇴를 선언했어요. 어제. 전방 십자인대가 나갔거든요. 자, 재활해서 나올 거라 그랬는데 은퇴를 선언했어요. 이게 뭐냐면 전방 십자인대를 한번 나가면요 예전 기능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혹시 팔카오라고 알아요? 팔카오? 옛날에 신기에 있었던 지금 뭐 메시 호날두하고 견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콜롬비아 출신의 스트라이커인데 그 사람도 전방 십자 수술 인대하고는 결국은 인간계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이제 잊혀졌죠. 그만큼 전방 십자인대 수술은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임상 의사들이 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면 꼭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반달 연골 손상, 아까 골관절염이나 추가 연골 손상을 막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 의문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 잘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운동선수가 재건술을 했어요. 재건술을 했는데도 예전 스포츠 수술로 돌아가질 못해요. 그리고 부상 위험도 줄어들지가 않고 그래서 그럼 못하러 이 수술을 했지 싶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큰 위험이 있는데 무릎에 무릎 병변이나 골관절이 생길 위험이 있는데 whatever 뭐든지 치료법이 뭐든지 서지컬이든 컨저버티브든지 보존적 치료든지 뭐든 간에 무릎의 위험성은 높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레벨 4예요. 엄청나게 정확한 논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5년간 연구 결과를 뭘 비교를 했냐면 5년간 수술한 사람 안 한 사람을 골관절염 축도하고 증상 통증 ADL은 액티비티 오브 데일리 리빙이라 그래가지고 일상생활 척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삶의 질 이런 것을 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대요. 그 다음에 ACL 그 재건술을 받은 사람하고 재활만 받은 사람이 나중에 반월판을 다쳐가지고 수술하는 빈도수를 봤는데 무릎 케이스 수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재건을 한 사람, 나중에 지연해서 지연 재건 수술을 해서 재활 치료를 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술한 사람, 나중에 수술한 사람 모두 5년 동안 더 나은 결과를 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 의사들은 처음부터 젊은 성인이 특히 이렇게 ACL 파열이 돼서 오면은 처음부터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 재활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재활 옵션을 1차 치료 옵션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나중에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치료 선택에 대한 국가적 특성 영역인데 호주는요. 저는 호주 가봤는데 가면 막 사람들 막 다 뛰고 난리 나요. 공원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뛰어다녀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액티비티가 높은 나라인데 운동에 그 사람들 좋아하는 게 뭐 럭비, 뭐 하키, 농구 이런 거잖아요. 방향전환, 뭐 치고 달리기 이런 ACL 부상 위험이 큰 스포츠를 많이 하는데요. 호주는요. 그 전방십자 재건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예요. 왜냐면 그런 운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호주는요. 이게 거의 다 나라에서 국가 보험이 돼요. 그러니까 사보험 말고 국가 보험으로 이게 치료가 잘 돼요. 그리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비슷한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 반면에 저쪽 북유럽 쪽 스칸디나비아나 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는 물리치료 우선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한참 딜레이했다가 재활 치료를 하다가 수술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 보세요. 지금 남녀 토탈 합쳐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죠. ACL 재건술 숫자가.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증가하는 게 과연 맞고 좋은 결과를 냈는지를 이제 또 돌이켜 보는 거거든. 호주에서 이제 소아 전문 그 전방십자 손상 파열 관리 토론회가 있었는데 개인 보험이 없는 일반 대중의 아이가 나라에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가보험으로 조기 재건술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런 애들이 그 수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냅두는 거야. 그러면서 뭘 안 하겠어요? 대기자 명단에 있으면서 재활을 안 하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동안 전문적인 운동 재활 치료를 하면 못하면서 더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한 말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재활이 제일 중요하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더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 치료는 성공적인 이런 수술이나 비수술 치료 모두에게 필요한 초반에 꼭 필요한 초석인데 이러한 방식의 이런 혜택 때문에 애들이 초반에 의료 재활을 안 함으로써 수술만 기다리다가 후유증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전방십자인대는 정말 수술 없이 치유될까요? 조금 아리아리하죠. 정말 그럴까 싶기도 하고 불안하죠. 자, 이게 그 6주 만에 좋아지는 양상을 이게 6주 동안의 과정인데요. 이게 전방십자인대 파열된 거거든요. 여기가 몇 주 뒤에 6주 후에 이렇게 완전하게 지금 재생되는 게 뭐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래서 보면 381명 중에 54명이 6주 만에 이렇게 다 회복이 되고요. 그게 지금 논문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내에 지금 보면 이게 전방십자인대가 이렇게 있는 게 전방십자인대거든요. 보면 이 프록시말 근위부 부위가 붙어 있는 게 눈에 확인이 되죠. 계속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일본 히로시마 대학에서 급성 부상을 입은 A씨의 치유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연구자들은 그 만약에 환자가 내가 약간의 뭐 나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반월상 연골이 흔들림에 의해서 약간 찢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만 감소할 수 있다면 비수적으로 그냥 재활 치료하고 반복해서 MRI 찍으면서 붓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월상 연골도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많이 비술주적으로 치료된대요. 자연적으로. 네. 이게 보면 그 턴 ACL 해가지고 ACL 완전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힐드 ACL 붓는다니까요. 수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MRI 영상으로 눈이 확인해. 제가 어거지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MRI 영상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원들이 아까 그 카논 연구라고 잘 된 연구 있다 그랬죠. 참가자의 56%가 2년 내에 치유됐대요. 100명 중에 56명이면 절반이 넘잖아요. 100명 중에 56명의 절반은 수술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다음 5년 이내 58%. 그러니까 이 뒤에 3년 동안 한 6% 정도가 더 치유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나는 좀 이따 수술 받을래 하고 지원해놓고 수술 받기 전에 해보니까 그 중에 4%는 재건술 받기도 전에 전방십자인대가 이미 치유가 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 곧 나올 건데요. 이 논문은 제가 아직 나올 논문이 아니어서 그냥 데이터만 살짝 보였는데, 이 수동 움직임 테스트, 액티브와 패시브 ROM 테스트 이런 걸 다 해봤는데 인대가 훨씬 더 안정적이 된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논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비수술 전방십자인대를 치료 6개월 후에
추적해서 MRI 찍어봤는데 어때요? 완전히 뜯어져가지고 다 지금 파열돼 있었는데 많이 아물었죠. 네, 이게 6개월도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MRI로 찍어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환자는 지속적으로 경골이 번영되고 반월판 파열의 위험이 있으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까 58%, 56%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환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수술하지 말고 MRI를 몇 번 찍어보면서 지켜보자. 근데 중간에 좋아지면 절대 수술을 할 필요 없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전방 십자인대 수술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가 나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수술 재활 이거밖에 답이 없다가 틀렸다는 거고, 재활하면서 경과를 보다가 수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선택이다. 하지만 수술 않고 좋아질 가능성도 절반 이상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제 외국 논문이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어때요? 우리 병원에 하나 더 나가고 싶은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수술하는 환자 받아서 계속 이렇게 재활할 거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스타일이 어때요? 앞서 나가잖아요. 저는 방송에 나가서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사실이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수술 안 하고 재활과 지연된 ACL 재건수를 생각하는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찾게끔 만드는 게 내가 목표야. 이해했죠? 네. 근데 왔는데 직원들을 그거 될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워크숍까지 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했죠. 네. 여러분도 정말 같이 믿어야 돼. 그리고 특히 물리치료실은 나하고 저 컨셉하고 프로토콜을 어떻게 짜야 되고 피리어다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리니어 프리어다이션을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짜고 프로토콜 짜야 된다고. 우리는 앞서가는 병원이 돼야 된다고. 그냥 수술하고 온 사람들 저 재활하러 왔어요 받아서 하는 그런 병원 말고.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근데 나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MRI 요거 내가 설명하면서 시간 지나면 좋아져요.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초음파로 보여요. 이게 전방 십자인대거든요. 이 초음파로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하면은요, 여기 때리면 보인다고. 전방 십자인대가. 게다가 초음파를 움직이면서 볼 수 있잖아요. 흔들흔들 덜렁덜렁 이게 끊어지면 안 보여요.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에 이 프록시말 이쪽이 무릎 쪽이니까 여기가 프록시말 여기가 근위부인데 이쪽 3분의 1은 잘 붙어요. 근데 이쪽은 잘 안 붙거든요. 저기는 초음파 보면서 주사 치료도 가능하다. 콜라겐 같은 거 놔가지고 안 그래도 잘 안 붙는 데는 막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후방 십자인대는 나 이미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는 뒤쪽에 있어가지고 치료하기가 더 쉬워요. 여기는 초음파에 다 보여요. 이렇게 길게 더 잘 보여요. 여기는 그냥 이 포플리티얼 에어이기 때문에 그냥 대면 보여. 여기는 뼈가 있어서 좀 힘든데 여기도 다 치료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전방 십대, 후방 십자인대는 그냥 방법이 없어 수술하고 재활해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한테 재활 치료를 많이 추천할 수 있고, 근데 단순히 재활 치료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생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유도하자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수술보다 재활 치료 효과가 더 성적이 좋다. 그리고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재활은 무조건 필요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오늘 막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된다. 58%가 붙는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임상적 결론입니다. 자, 이런 의료 정책 및 공공의료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증거를 입각해야 되죠. 지금 내가 다 증거에 입각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무조건 수술이 아니라 수술을 연계할 수 있는 선택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선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치료를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 치료를 우선하는 쪽으로 좀 바꿔야 되고요. 사실은 이게 바뀔 겁니다. 5년, 10년 후에 보세요. 지금 원장이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내용이 점점 크레센도처럼 커져서 대다수의 의견들이 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건수를 우시하는 추세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곧 옵니다, 여러분 시대에. 그 다음에 급히 수술적 치료를 할 필요가 없고요. 수술 및 비수술 부상 관리 옵션뿐만 아니라 내재된 위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고 환자에게
선택할 기회가 있음도 충분히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강요 없이 치료 옵션을 스스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공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수술 재활치료, 이 패러다임의 변화하는 개척의 중심에 서야 되고, 나는 그 중심에 우리 병원이 서고 싶고, 우리 병원이 그저 그냥 재활치료만 이렇게 하는 병원이 아니라 거기에 주사까지 더 더하고 좀 트렌드를 혁신해 나가고 앞서가는 그런 병원이 되고 싶은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다음번에는 이제 치료사들하고는 내가 아마 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는 여러 가지 스포츠 리앱의 패러다임과 방식, 요즘 프리 리앱이라고 해서 수술 전 재활이라는데 줄여서 그냥 프리앱이라고 해요. 프리앱과 포스트 리앱에 대해서 한번 프로토콜을 다시 한번 짤 겁니다. 그 의논하고 같이 좀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즈아라카 박정호 원장입니다. 저와 지철규 작가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 작가와 함께 제가 손상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재활학과적 접근법을 알려드리는 의학 만화를 아마 이번 달 내로 출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저의 첫 의학 만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버시병은 발꿈치뼈 골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심각한 병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방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이 손상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학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의학 웹툰과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면 의학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나 어떤 픽션에 근거한 극적 전개가 드라마적인 것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획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대회와 또 젊은이들, 격투기, 여러 가지 스포츠의 역학들을 직접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스포츠 손상의 진단과 치료를 만화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초음파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갔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부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지까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 2번입니다. 의학을 꿈꾸는, 특히 재활의학이나 스포츠 손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만화로 좀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보시다시피 지금 스키를 타다가 한 친구가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는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 의학 논문으로만 만나는 최신 의학의 치료법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최근의 내용과 전체적인 경향을 이렇게 쉽게 만화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법을 찾아서 고민하는 환우들, 댄서들,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새로운 치료의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만화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만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QR코드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하고자 속지 사이사이마다 각 화에 대한 더 정확한 부연 설명과 그리고 영상 안내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파트마다 제가 의학적 뿌리를 어디에서 배웠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생각하고 진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공유해 놓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최철규 만화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하고 질 높은 만화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탑팀즈아라카 박정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